나는 한때 이 집을 사랑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매일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김치찌개의 냄새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남편 정호는 신문을 넘기며 동네 소식을 들려주고 딸 수빈이는 늘 정신없이 등교 준비를 한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가정. 하지만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완벽한 아줌마가 되어야 한다는 역할 속에 갇혀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가고 있었던 거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친한 친구 미정의 아들, 준우. 어릴 때부터 봐왔지만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군 제대 후 외국에서 몇 년 살다 돌아온 그는 마치 이 공간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에 들어왔다. 편안한 티셔츠와 슬랙스 차림, 땀에 젖은 듯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내게 인사했다. 이모,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잠깐만 머물게요. 그의 눈빛엔 장난기와 동시에 묘한 정중함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할 때 나를 똑바로 보는 눈,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부엌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을 때 내 팔에 살짝 닿았던 그의 손끝. 그날 밤 나는 무의식적으로 평소와는 다른 잠옷을 입었다. 하늘색 실크 슬립, 내가 혼자 있을 때만 입던 그 옷.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 생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준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맨발에 회색 티셔츠, 검정 반바지 차림. 자다 일어난 듯한 모습인데 묘하게 자연스럽고 젊었다. 이모, 커피 한 잔만요. 어제 너무 늦게 잤더니 피곤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꺼냈다. 그의 눈이 내 얇은 가운 위를 스쳐가는 걸 느꼈다. 내 피부에 닿은 시선의 온도가 내 안에 있던 오래된 감각을 깨웠다. 부끄러웠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우리는 아침 식사 후 함께 거실을 정리했다. 남편은 출근했고 수빈이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집안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청소기를 돌리는 척하면서도 자꾸 준우의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됐다. 그도 알았을까? 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숨결이 가까워지고 가끔 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멈추는 그의 발걸음. 정오 무렵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건네준 파 한 단에서 우리의 손끝이 또다시 닿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무서웠어요? 아니, 그냥 놀랐어요. 식사 후 정적이 흘렀다. 수빈이는 학원에 갔고 나는 베란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다. 그 순간 준우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이모, 바람 쐬러 갈래요? 집 안에만 있긴 아깝잖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봄꽃이 흐드러진 산책길, 개나리가 흔들리는 작은 오솔길을 함께 걸었다. 나는 회색 니트 원피스에 얇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준우는 검정 캡과 데님 재킷 차림이었다. 걸음은 느렸고 대화는 가벼웠다. 음악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내 머리칼을 흩날릴 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내 머리를 살짝 만졌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이모는 왜 이렇게 예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숨을 참듯 눈을 감았고 다음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았다. 그건 입맞춤이라기보단 고백이었다. 짧고 조심스러운, 하지만 분명히 선을 넘는 순간.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들지 못한 채 나는 창문 밖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 감각은 잘못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숨겨왔던 나 자신일까? 그날 이후 나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냄비를 씻을 때, 거울 속 나를 마주할 때, 심지어 수빈이 학교 준비를 도와줄 때조차도 준우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저 미정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 몇 주 머무르기로 했고, 아무도 그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겐 하루하루가 긴장과 유혹의 연속이었다. 어느 저녁, 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한복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그 블라우스는 가볍고 얇은 실크 소재였고, 가슴 아래를 살짝 감싸는 리본이 달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어깨선이 드러나는 곡선, 은은한 살결,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정한 욕망. 이모,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준우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카디건을 걸치며 멋쩍게 웃었다. 예전 옷이라 꺼내봤어. 그냥.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뭔가 더 깊고 무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불 꺼진 부엌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준우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잠이 안 와요. 그는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냥 잠깐 일어났어. 나는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이모.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왜 나를 피하려고 해요?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놓였다. 그 접촉은 부드럽고 뜨겁고 위험했다. 나는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워요. 조금.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근데요, 무서운 건 항상 가장 진짜라는 거 알아요? 우리는 서로 마주본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숨결이 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전등도 꺼진 부엌에서 오직 냉장고 소리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수빈의 방문이 삐걱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뒤돌아섰고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 잘 자요, 이모.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물병을 들고 식지 않은 두근거림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다음 날, 미정이 우리 집에 놀러왔다. 늘 그렇듯 화장을 완벽하게 한 채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예의상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요즘 준우가 좀 달라졌지 않아? 그녀는 티 한 잔을 들고 내게 말했다. 응. 조금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살다 와서 그런가?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다. 여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더라. 요즘 누굴 만나는 건지. 그녀의 말에 나는 찻잔을 꽉 쥐었다. 그 나이면 다 그렇지 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 나이면 뭐든 다 하고 싶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베란다에 섰다. 봄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내 귓가를 간지렸고 가슴은 묘하게 답답했다. 준우의 시선, 그의 말, 그리고 미정의 눈빛이 겹쳐지며 마음이 요동쳤다. 내가 입은 실크 블라우스 아래엔 하얀 레이스 브래지어.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느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내 안의 여자를 기억하려는 몸부림 같았다. 그날 이후 준우와 나 사이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말해지고 있었다. 짧은 눈맞춤, 서로의 손이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 소파 양끝에서 느껴지는 체온. 말을 섞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곧 터질 것이라는 걸. 남편 정호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갑자기 식사 때마다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뭐 했어? 누구랑 통화했어? 말투는 다정하지만 눈빛은 경계에 가까웠다. 나는 대답할 때마다 손에 땀이 났다.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준우 앞에서 웃는 것조차 자제하려 애썼다. 그날 오후 미정이 전화해 가족 모두를 초대한다고 했다. 봄맞이 바비큐 파티. 정호도 참석하자고 했고 수빈도 좋아 보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준우도 당연히 그 자리에 올 것이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와 내 남편, 딸까지 있는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얼마나 숨길 수 있을까? 파티 당일, 나는 연한 핑크빛 셔츠 블라우스에 흰색 롱스커트를 입었다. 소매 끝엔 얇은 자수가 놓여 있었고 블라우스 안에는 비밀처럼 감춘 시스루 톱을 겹쳐 입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작은 반항. 하지만 나에겐 온몸이 깨어나는 의식 같았다. 그는 파티에 늦게 도착했다. 머리는 샤워 직후처럼 젖어 있었고 셔츠 단추는 하나가 풀린 채였다. 그 순간 마치 모두가 멈춘 듯 느껴졌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나는 잽싸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가슴이 요동쳤다. 숨길 수 없었다. 우리는 식사 중 맞은편에 앉았다. 정호는 옆에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미정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준우는 말없이 고기를 굽다가 내게 짧게 속삭였다. 오늘 진짜 예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고 수빈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도 뭔가를 감지한 듯 했다. 아니면 내 불안감이 그녀에게까지 번진 걸까? 식사 후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동안 어른들은 다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자리를 피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숨을 쉬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도 나를 따라왔다. 문을 조용히 닫으며 말했다. 이모, 나 정말 미치겠어요. 나는 뒤돌아서며 속삭였다. 그만해, 제발. 여긴 안 돼. 그는 조용히 내 앞에 섰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댔다. 그의 입김이 닿는 순간 나의 저항은 산산이 무너졌다. 왜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좁은 부엌에서 겨우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그는 한 발 물러섰고 나는 조심스럽게 도마를 정리했다. 누군가 들어올까 봐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이 끝나는 게 더 무서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호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운전대 위에 얹힌 그의 손이 단단히 굳어 있었고
나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어지럽게 느껴졌다. 침묵 속에 가득 찬 질문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즐거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좋았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창밖만 바라봤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저릿했다. 다음번 우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햇살은 평온하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했다. 정호는 옆에서 여전히 자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그 속에 잠재된 긴장감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젯밤 자동차 안의 침묵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어떤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옷장을 열고 옅은 아이보리빛 블라우스와 얇은 니트 스커트를 골랐다. 속옷은 어젯밤보다 더 대담한 디자인을 선택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흑진 주색 브라렛과 같은 색상의 슬립. 그건 유혹을 위한 것도 남편을 도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살아있다. 준우의 메시지는 아침을 먹기도 전에 도착했다. 어제 당신 눈빛, 아직 잊히지 않아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계속 폰 위를 맴돌았다. 침묵 속에서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었다. 정오쯤 나는 수빈에게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다. 정호는 출근했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건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강변역, 낡은 정류장 근처에서 만났다. 사람이 거의 없는 평일낮, 바람이 풀잎을 흔들고 새들이 울었다. 그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벤치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이모. 아니, 이제 그냥 이름 불러도 되죠? 지현 씨.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불러본 사람 거의 없었는데. 우리는 천천히 강가를 걸었다. 짙은 향이 나는 벚나무 아래에서 그는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햇살이 그의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눈빛은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괜찮은 건지.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라는 거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샀고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귀 뒤로 머리를 넘겨주었다.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졌고 숨결이 섞였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매일. 그럼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겁이 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손을 내 무릎 위에 올렸다. 그 손이 스커트 위로 살짝 닿는 그 감각은 너무 강렬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나는 시선을 돌린 채 그의 손을 가만히 덮었다. 둘 사이엔 수많은 말들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 침묵은 너무나 솔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고 자전거가 지나가는데도 내 안은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무서웠다. 마치 폭풍 직전의 정적처럼. 집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양손에는 장을 본 봉투가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디 갔다 왔어? 미정이랑 점심 먹었어.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 그가 믿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처음으로 어떤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언제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다시 울리는 메시지 알림에 의해 흔들렸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일 다시 보고 싶어요. 나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채로.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내 몸을 스치고 얇은 레이스 슬립 아래로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게 느껴졌다. 눈 밑엔 밤새 잠 못 든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나는 한층 또렷해 보였다. 더는 피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늘 무언가가 끝나거나 시작될 것이다. 정호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치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평온함이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꾸 내 핸드폰으로 향했고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점심 무렵 준우에게서 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예전에 처음 산책했던 그 공원에서 기다릴게요. 말 없이 있어도 좋으니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핸드백을 챙겼다.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심장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고 벚꽃은 이미 다 져버린 상태였다. 남겨진 나무들은 초록빛으로 빛났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조용히 일어났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그냥 마지막으로 같이 걷고 싶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고 나는 이번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의 따뜻함, 미묘하게 짜인 손가락의 감촉.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저 잠시라도 시간을 멈추고 싶었다. 공원 끝자락의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현 씨,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할 건가요? 나는 말이 없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군 채 그의 질문을 가슴속으로 삼켰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내 치맛자락이 가볍게 날렸다. 그는 나를 살며시 감쌌고 우리는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도망치듯 걸었다. 거리의 소음, 햇살,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호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공원에서 누구 만났어? 그의 질문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다. 그저 피할 수 없는 확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정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들고 있던 접힌 종이를 내게 건넸다. 그건 내가 어제 버린 줄 알았던 준우가 준 첫 그림 편지였다. 쓰레기통 뒤에 있더라. 그림 그린 사람. 준우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받아들고 손에 꼭 쥐었다. 지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빈이 방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나가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불빛, 멀리서 들려오는 택시 경적, 개 짖는 소리. 모든 게 여전하지만 내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 있었다. 그 순간 문 아래로 또 다른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준우였다. 이제 떠날게요. 하지만 당신과의 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어요. 고마웠어요. 나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화분 밑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섰다. 오늘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그 투명한 아내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